박근혜 탄핵심판재판부가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소상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지난해 12월 22일입니다. 비서실, 안보실 등에 연락해서 구체적인 지시 내용, 보고 내용 확인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세월호 7시간 같이 성명을 요구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19일 만에 내놓은 대통령 측의 답변서는 청와대 홈페이지 내용을 재정리한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답변 내용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시각각 보고를 받았다는 부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한 근거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국가안보실의 문서 3건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보고를 받았다는 세월호 관련 문건 11건 중 나머지는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0시 36분에 사회안전비서관의 보고서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안보실의 서면 보고서는 제출이 됐는데 이건 왜 제출을 안 했을까요? 있다면 한꺼번에 제출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국가안보실 서면 보고서는 내면서 사회안전비서관 서면 보고서는 내지 않는다. 과연 이 행적 정리 이게 과연 근거가 있는 거냐? 역시 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됐는지도 의문입니다. 답변서에서 대통령 측이 공개한 보고 방식은 이메일, 팩스, 그리고 인편. 지난 공개 변론에서 윤 전 추행정관은 이른바 관저집무실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조를 안봉근 비서관이 그날 네. 오전에 분명히 기억한다니까 네. 그 집무실에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봤냐는 걸 묻는 거예요. 왜냐면은 집무실이 제 방을 지나야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문을 집무실은? 열고 근무를 하니까 항상 누가 오는지를 알려면 문을 열고 근무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은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세월호 당일 윤 행정관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오전 중에는 서류가 한 번만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서류가 오전에 몇 번 왔습니까? 오전에 제 기억으로 제가 올려드린 거는 한 번인 걸로 기억합니다. 그 시간이 언제였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러니까 증인이 10시경이라고 10시 얘기를 했는데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당일 오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한 사람은 안봉근 비서관 한 명이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마 안봉근 비서관이 무슨 급한 전화 연결인지는 모르겠는데 급한 전화 업무 때문에 올라온 걸로 기억합니다. 오전에 안봉근 비서관이 피청구인을 대면했다는 걸 네. 봤다는 얘기인가요? 예, 제가 온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전에 보고된 나머지 보고서들은 이메일이나 팩스인데 어떻게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구체적인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즉 실제로 보고서가 전달돼 대통령이 이를 받는지 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메일로 전달됐다면, 그러니까 보고했다면 메일을 열람한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화를 했다면 송수신 시간이 남아 있을 것이고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게 대통령에게 언제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대통령은 이날 하루 종일 관저에서 대부분 전화로 업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답변에서 대통령의 당일 통화 내역을 자세하게 밝힌 것은 단 한 건, 12시 50분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10분간 기초연금법에 관한 일로 통화했고 뒷받침할 수 있는 통화 내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전화 지시 주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도 대통령 측 답변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장수 안보실장과의 통화 내역 등 대통령의 당일 다른 통화 기록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김장수 안보실장이나 이런 사람들과에는 통화했다는 사실만 있고 통화 기록 자체 등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재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 성명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수백 명이 바다에 가라앉은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의 지시는 국민들을 허탈하게 했습니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대통령 본인은 최선을 다했지만
언론의 오보와 공무원들의 부실 대응 때문에 참사를 막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특공대가 투입됐다고 하는데 잘 찾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구명조끼를 학생들이 입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학생들을 잘 못 찾고 있는가라는 일종의 질문 겸 질책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사적인 행적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이 답변서에서 밝힌 사적인 시간은 단 20분. 중앙대책본부 방문을 앞두고 머리를 손질하는 데 걸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전에 단정했던 머리를 왜 오후에 급하게 다시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피청구인의 헤어 스타일은 어땠었습니까? 원래는 피청구인께서 업무가 일정이 없더라도 항상 정상 업무복을 입고 계시고 혼자 간단한 메이크업과 헤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우 단정하셨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작심한 듯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계속되는 재판 지연에 대한 당혹감도 묻어나왔습니다. 두 차례의 변론 기일을 거치는 동안 재판부에서는 양측 대리인들에게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고 쟁점 사실에 관한 구체적, 개별적 입증 취지를 표시한 증거 설명과 증거 의견의 제시를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양측 대리인들께서는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그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변론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절차 진행이나 입증 계획의 수립 등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양측 대리인들께서 각별히 윤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가 박 대통령이 최순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데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의 당혹감은 증인들의 잇단 출석 거부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은 말을 맞춘 듯 모두 출석 연기를 요청했고 다음 주만 재판이 3차례나 열리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들이 소송을 좀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증인들 출석을 조종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판 일정이 미뤄지면서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는 1월 말까지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더욱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대로라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초까지도 결론이 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뉴스타파 김강민입니다.